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지난 15일 새벽 서울시청 광장 근처에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택시 곳곳에는 타다 아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타다. 요즘 거리 곳곳에서 하얀색 승합차에 타다라고 적힌 차들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신개념 운송 서비스인데요. 타다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가 옵니다. 최대 6인까지 탑승할 수 있고요. 차량 내 공간이 넓다. 또 호출할 때 목적지를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 승차 거부가 없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는 서비스입니다. 대신 요금은 택시보다 비쌉니다. 바로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신이 있던 날 광화문에서는 택시기사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카풀 아웃이 해결됐나 보다 했더니 이게 어쩌다 타다 아웃이 된 건지 오늘 택시업계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만나보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지난 3월에 대타협 기구에 합의안 나오고 나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게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번에는 타다도 운행을 중단해라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이유입니까? 카풀은 자가용으로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하는 걸 중단하라라는 것들을 합의문에 집어넣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법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풀도 그러하고 그 합의문에는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반쪽짜리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다시 불씨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제화는 지금 몇 개월째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타다는 점점 더 이 시장이 커져가니까 타다 운행 중단이 시급하다 해서 이제 타다 아웃을 외치고 나서신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제가 이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에 타다 쪽에서 설명하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택시업계 쪽에서는 이건 렌터카에다가 시급 10,000원짜리 대리기사를 앉혀서 운행하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객들은 타다는 차에 탄 승객으로 생각하십니다. 예. 근데 렌터카를 빌리는 게 사실은 승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승객이 그 기사를 고용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렌터카 운행으로 렌터카 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타는 승객이 그 렌터카를 대리기사 이용해서 운행하는 식으로 법상 설계가 돼 있다고요? 네. 아하. 그러면 손님들은 택시처럼 자기가 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차는 손님이 대여한 거죠. 자기가 운전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 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형태는 그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 기사가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렌터카라면은 차를 먼저 빌려놓고 내가 운전을 하는 건데 내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대리 기사를 불러서 내 렌터카에다 앉혀서 가는 방식인데 지금 이게 순서가 전도됐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타다 쪽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타다 쪽 입장을 좀 대신 전하면 이렇습니다. 타다 쪽에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에 근거하면 이게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법상으로는 승합차에 대해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행령이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렌터카 기사를 무분별하게 여러 형태로 기사 알선 형태를 내놨습니다. 예. 그때 우버 반대가 심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승합차만 살아남았어요. 그 앞에 나들이용 승합차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몰래 빼버린 겁니다. 그때
다른 건 다 금지시키면서 승합차 하나는 그냥 두었는데 바로 타다가 그 승합차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나트륨이라는 걸 뺀 것도 문제고 나트륨을 뺐다. 저희 해석으로는 그건 승합차는 진짜 나트륨으로 하루치나 반나절치나 빌리는 구조인데 그걸 그렇게 합법적이다라고 그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도 타다 쪽은 문제가 없다. 택시업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또 타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처럼 거리를 배회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차고지에서 목적지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택시 영업에는 방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요. 거짓말입니다. 시내에서 배회 영업을 하고 있고요. 배회 영업이라 하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손을 드는 손님을 태우는 영업을 이제 배회 영업이라 하는데 타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앱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죠.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예.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는. 본인들이 손님 내려주고 앱으로 또 다른 손님을 그 자리에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연결 계속. 그러니까 차고지로 갈 시간이 없게끔 연결한다. 예. 명백히 편법입니다. 손님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 왜일까요? 승객으로 타신 분이 사실은 임차인인 겁니다. 예. 그럴 경우 택시처럼 승객에 대한 무한보험 책임이 아니라 임차인은 제한적으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제한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될지도 의문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단점들, 문제점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선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승차 거부도 없고 탔을 때 공간도 넉넉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타고 싶어서 선택하는 건데 왜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하고 택시업계가 막느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카니발은 손님들이 볼 때 선호 차량입니다. 그러나 현재 택시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국토부에서 막아놨습니다. 타다가 500대에서 1000대 정도 될 텐데요. 저희한테 그걸 허용해주면 5000대에서 10,000대 될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한테 그럼 허용을 해달라? 당연하죠. 택시업계는 막아놓고 지금 선택적으로 500대, 1000대 가지고 국민 수요를 담당할 수도 없는데 희망하는 5,000명, 10,000명의 택시기사들은 선택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선진화 택시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럼 타다와 비슷하게 또 다른 업체들이 자유시장에서 더 경쟁해서 뛰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택시 업계에만 달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렌터카가 우리나라에서 70만 대, 80만 대로 봅니다. 이게 인기가 있다면 카니발 형태로 10,000대고 30,000대고 50,000대고 다 뽑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택시 시장에 수만 대의 카니발 택시가 들어오면 택시 기사들이나 그 카니발을 운전하는 차차 타다 운전수도 다 용돈 택시 기사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가 망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타다 쪽은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기 어려운 사람들, 연예인들이라든지 혹은 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한 번에 6인, 5인, 6인이 이동해야 될 때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위협이 될 정도로 겹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재도 대형 택시와 모범 택시와 고급 택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택시 업계에서는 다인승이든 SUV 차량이든 시민의 선호도가 바뀌는 추세에 반영해서 택시 차종의 다양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택시는 못하게 막아놓고 지금 면허 체계를 무너뜨려서 전체 공급 포화 상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포장을 해서 그렇게 선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요구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택시업계에 풀어주는 형태로 가야 택시 시장이 죽지 않을 것이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논리신 거예요. 택시 선진화의 길을 저희가 가려고 하는 걸 정부가 막고 있는 거죠. 공유경제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게 4차 산업사회로 가면서는 점점 공유경제라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거다. 결국 이런 것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버는 미국에서 공유경제였고 공익경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적용되지 못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저희입니다. 우리나라. 택시가 예. 그 선진국보다 5배 내지 10배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미 공유성, 공익성들을 담보하고 있는 나라죠. 이미 공유다. 이미. 예. 지금 보니까요. 뭐 서울에서 전보다 타다가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택시 이용자 전체가 타다를 이용한다고 해도 서울시 택시 매출의 2%밖에 줄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영역도 허용하기 어렵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역이 적고 합법적이면 저희가 박수를 치죠. 이건 면허 체계를 무너뜨려서 전체 렌터카를 진입시키는 설계로 돼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러니까 타다 뭐 2%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점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딱 순식간에 순식간입니까? 손님한테 요금 할인을 50% 해가지고 렌터카를 지금 500대라고 한다면 5,000대를 순식간에 만들고요. 2만 대를 순식간에 만드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여러분 택시의 입장입니다. 택시 측에서 왜 타다 아웃을 외치고 있는가 지금 그 입장을 듣고 있고 뭐 저희가 타다 쪽의 입장도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분신하는 택시 기사가 나올 만큼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 택시의 입장을 좀 분명히 듣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그럼 1차 집회, 2차 집회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지금 작년에 택시 기사들이 10만 집회를 참 드문데요. 예. 겨우 내내 3차를 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추가하면 저희는 죽음에 대해서 둔감한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4번째 분신인데 이 인권을 주장하는 정부가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세요. 국철이 이사장이었습니다.